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하나시스템 UAM 사업전략팀장 전정규입니다. 우선 발표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두 분께서 전문가 두 분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업체 입장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그다음에 좀 정보 공유가 되면 좋을 만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UAM 시장부터 지금 한화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왜 UAM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나진환 과장님, 이재 교수님 다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막히는 상황이고 이 2차원 교통의 한계로 의한 교통 체증을 3차원 교통수단으로 풀어보자라는 게 UM의 핵심이고 과거에도 이런 니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그런 개발, 그다음에 기술적인 역량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이제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약 40년에 한 730조에서 수백 조에서는 1000조 이상의 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고, 우리 제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시장을 타겟으로 우리가 글로벌한 업체, 그리고 글로벌한 리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UM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UAM을 실증하고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서 나진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국내는 정부 주도로 저희나 현대자동차나 SK나 KT와 같은 다양한 업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기체 개발 업체 현황도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려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앞서도 이제 나진환 과장님이 이제 헬리콥터와 이 지금 UAM에서 쓰려고 하는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인 eVTOL에 대한 비교를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헬리콥터는 굉장히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물자를 나르거나 또 민수에서는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 그리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수 목적의 공격용 여러 가지 목적을 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eVTOL은 도심 내,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의 그 가스터빈 엔진, 트랜스미션, 여러 복잡한 동력 절달 계통과 로터 계통을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에 비교해서 굉장히 심플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어 로직 또한 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리콥터는 가스터빈 엔진과 이 메인 로터, 그다음에 가장 소음 발생이 큰 이 테일 로터 쪽, 이런 기관 부분들이 eVTOL에서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소음이 굉장히 낮아지고 도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증 기준을, 환경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정성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가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한 12m 되는 메인 로터를 회전시켜서 이륙을 하고 또 스와시 플라이트를 활용해서 순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UAM용 eVTOL은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모터를 이용해서 동작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OPI 조건이라고 해서 로터 하나가 페일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승객들을 이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도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대비해서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비용도 당연히 헬리콥터는 200억, 싸도 100억 이 정도 레벨의 수준이지만 지금 UAM 기체는 단가 자체가 헬리콥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또 하나는 그 유지 보수 비용,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비용을 또 고려가 필요합니다.
헬리콥터는 가스터빈 엔진을 써서 굉장히 고온의 그 제트 퓨어를 태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전, 그다음에 추진을 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그 가스터빈 엔진의 정비에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수명 주의 비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헬기 대비 UAM 기체가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선 기체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 개발과 더불어 저희가 뭐 한국공항공사나 여러 업체들과 함께 인프라 조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이런 UAM의 마켓이나 어떤 플레이어가 정의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UAM의 산업이 이제 시작되고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주도적인 정부 또는 어떤 기관 또는 업체가 리딩을 해서 이 생태계를 좀 꾸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업체들과 이 기체 서비스 인프라라고 하는 세 가지 굉장히 다양한 넓은 분야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을 사업화하려고 하면,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체만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또 제공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체를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파트너를 사실 미국에서 2019년에 협력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계약을 통해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쪽에 오버웨어라고 하는 회사의 엔지니어들과 저희 쪽 엔지니어들이 합류해서 같이 지금 기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버웨어는 그 모 회사가 원래 카렘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무인기 기체를 개발했던 그 업체의 CEO와 엔지니어들이 오버웨어에 합류하고 그 IP를 활용하고 저희가 또 하나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결합해서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체의 형태에 대해서도 앞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 보시는 형상의 기체입니다. 4개의 로터로 되어 있는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로서 지금 저희는 경쟁사 대비 고성능 고효율, 그다음에 높은 안정성, 그다음에 저소음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좀 경쟁력 있는 기체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벡터드 트러스트 방식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지만 기술 난이도는 또 가장 높은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멀티콥터나 리프트 앤 크루즈 타입보다 기술 난이도는 높지만 향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경제성과 운용성이 다양하고 또 여러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세이프티 관점에서 가장 기체의 안정성을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기체 개발에서 그 안전성을 확보한다. 근데 안전성 확보는 사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뭐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AA, 유럽은 EASA, 이제 국내는 이제 국토교통부, 그 가망 당국이 요구도를 제시를 하고 그 서로 합의된 요구도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TC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형식 증명을 받게 되는데, 그 형식 증명을 받은 그런 항공기가 지금 현재도 보잉이나 에어버스 통해서 들여온 기체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미국에서 이제 FAA하고 요구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인증 안정성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 서로 간에
그 서티 베이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의 인증 기준안을 조만간 이제 합의하고 MOC도 저희가 협의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개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안전성 관점에서 저희가 가망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죠. 그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대 속도는 약 320km/h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에 TC를 받는 이 기체는 지금 저희 타겟이 2025년에 형식 지명을 받는 거고요. 조종사 1명에 승객 5명, 그다음에 뒤에 어떤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리콥터 대비해서 소음은 15dB 이상 더 낮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원래 우버가 제시했던 게 65dB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 비행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65dB 미만의 소음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55dB, 한 50dB 정도 수준의 그런 기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로터가 4개 큰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고려하고 있는 건 주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는 또 바람이 많이 불고요. 또 산지대나 이런 쪽도 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기체를 뭐 만들어서 아주 날씨 좋을 때 띄우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론도 그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초속 15m/s 이상의 되는 그런 기상 조건에서 안전하게 이 기체를 서비스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기체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화나 지금 오버에어는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 업체보다 조금 더 늦게 TC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안정성과 그다음에 높은 운용 가능, 그다음에 경제성을 담보한 기체를 세상에 내놓아야만 우리가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증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현재 장착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한 30분, 35분 뭐 그 정도에서 도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 전고체라든가 리튬 항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로 진보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운영 시간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좀 간략하게 벡터드 트러스트 방식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착륙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륙할 때는 그 이착륙 호버 트러스트라고 해서 위 방향으로 올라가고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천이가 되면서 이게 90도로 틸트 로터라고 해서 이렇게 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방향으로 로터가 되면서 크루즈를 하게 되고, 또 착륙할 때는 반대로 또 틸팅이 되면서 착륙을 하는 그런 기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적인 추진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로터가 4개가 있는데 이 로터 4개 중에 뭐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로터 하나가 페일된다는 게. 하지만 로터 하나가 페일이 되더라도 나머지 로터로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지금 기본 설계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FA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기체를 만들고 나서 세이프티는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사실 도심 내에서 서비스를 못할 겁니다. 환경 기준 때문에 들여올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터 회전 수제화하고 개별 로터 블레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IBC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기술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체의 운용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 환경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다른 기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현재 호버링 100m 기준으로 한 55dB, 순항 500m 기준으로 약 35dB이라고 하는, 35dB는 사실 소곤소곤 거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저소음의 기체를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IBC 기술은 사실은 요 각각의 블레이드의 피치를 컨트롤해서 블레이드 로터의 블레이드 팁하고 루트 쪽의 그 모멘트 차를 조정해서 사실은 회전체가 갖고 있는 그 진동을 저희가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적용돼서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체 개발을 통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체를 저희가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체만 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초에는 뭐 조종사가 있고 뭐 시계 비행 형태가 되던 뭐 서비스는 되겠지만 2030년, 35년이 되면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수의 항공기가 충돌 없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통신 체계가 필요한데, 저희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 통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저궤도 위성은 저궤도 위성대로 필요한데, 또 모빌리티 플랫폼 관점에서는 또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어본 안테나라고 해서 기존의 기계식 안테나가 아니라 ESA 타입의 전자식 안테나가 필요했는데, 그 전자식 안테나를 영국의 이제 페이저라고 하는 런던에 있습니다. 거기 R&D 센터가 하나 페이저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에어본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미국의 카이메타라고 하는 그 에어본 모빌리티 안테나 전문 업체 투자를 통해서 솔루션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위성통신 민수 관점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통신 서비스는 제가 최근에 원앱이라고 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아 쪽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협력,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좀 확보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ATM 개발을 위해서 현재 SKT나 공항공사, 교통연구원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이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UATM과 같은 교통관제 시스템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게 이 버티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말까지 이제 김포공항에 버티 허브를 한번 공항공사와 같이 디자인을 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버티포트의 어떤 형태, 그리고 결론은 뭐 수속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쉽게 승객들이 탑승할 때 보안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전문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UAM 기체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분야의 전문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초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정부에서 나진아 과장님께서 KUAM 로드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 실증을 2024년까지 끝내고 2025년부터는 상용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다. 저희가 좀 늦는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2023년에 조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부 계획대로 2025년에 정말 서울에서 아까 그 노선에서 실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엔 분야에서는 글로벌리 뭐 가장 선두가 되는 국가,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두가 되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리가 먼저 실증한 이 모델을 정부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팀이 다른 나라에 이 모델을 수출해서 우리가 이제 국익도 더 증대시키고 우리 국내 그 항공 UAM의 어떤 그런 역량을 더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2025년까지 기체 준비하고 상용 서비스를 할 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 교수님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수에서 이런 EV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EV톨은 수직 이착륙, 활주로가 없고 조용하고 또 현재 저희는 6명의 인원을 탑승해서 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다못해 산림청이나 뭐 산불 났을 때 사실 드론은 작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그 환경에 비행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산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모니터링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근데 저희 기체는 사실은 MTOW가 약 7,700파운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공기입니다. 기체가 크다라는 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수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체를 군수나 또 공공기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많이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자체, 공공기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업체들과의 이 파트너십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UAM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누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도 어디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구하고도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로컬 지역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